오늘은 에델만의 의식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에델만의 의식에 대한 관점은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각적 범주와 개념적 범주화, 그 다음에 1차적 의식, 고차적 의식 이렇게 4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각적 범주화는 어떤 생명체가 적응적인 목적을 위해 사물과 사건을 구별해내는 능력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구리가 먹이인 파리를 구별해내는 능력이며 혹은 원숭이가 포식자인 표범이 달려오고 있구나를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으로 치자면 기본적인 패턴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각에 대해서 어떠한 패턴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것을 범주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각적 범주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델만은 다시 전면적 지도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과도 같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 지도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각적인 지도가 존재를 하고 운동적인 지도가 존재를 하는데 이들의 상호작용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라는 것은 뉴런들의 활성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외부 세계의 공간적 구조가 그대로 대응돼서 역시 공간적으로 신경계에 배열된 패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 몸의 발에 어떤 느낌이 들고 무릎에도 어떤 느낌이 든다면 뉴런들의 활성도 발과 무릎의 위상학적 구조를 그대로 구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과 운동의 지도들이 상호작용 하는데 여기에 뇌의 비지도화된 부분들, 즉 뉴런들이 공간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부위들과의 상호작용까지 추가된 고차원적 구조가 전면적 지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전면적 지도화를 통해 가치를 중심으로 감각과 동작의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강아지를 보고 그리고 강아지를 만지고 평온함을 느낀다고 했을 때 그 평온함 덕분에 보고 만지는 행위가 더 강하게 결합되게 됩니다. 즉 심장 박동, 호흡, 호르몬 등의 적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생존을 위해 진화가 지정한 원초적인 가치들을 만족시킨다면 그것을 야기한 감각과 행위가 강하게 연결되는 범주화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화 작업은 선입력된 지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계에 의해서 결정될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생명체는 감각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운동과 감각이 결합된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합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가치계 또는 항상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과 감각이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은 경험을 통해서 결합이 되는 것이지 유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젖냄새를 풍기며 특정한 촉감을 지닌 큰 형상의 실루엣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그 큰 형상의 젖을 빨고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형상에게 다가갔을 때 강아지는 핥아주는 촉감을 느끼게 되고 내적으로는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새끼 강아지는 온갖 감각적 지도들과 운동적 지도들을 가치계를 중심으로 연결하면서 점차로 그 큰 형상의 실루엣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어미에 대한 강아지의 신경 패턴이 안정화되었고 이로써 지각적 범주화가 공고하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 감각 운동의 고리는 강아지의 몸에 각인된 생리적 조건들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항상성계라는 이름으로 진화적으로 미리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새끼 강아지에게 존재하는 먹이에 대한 지향, 호르몬이 주는 평온함에 대한 지향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수많은 소음들 사이로 좀 더 선명한 분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감각을 넘어서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개념 범주화입니다. 이러한 개념 범주화는 지각 범주화 이후에 형성이 됩니다. 지각적 범주화가 되면 그것을 다른 지각 범주화와 연결하여 그 연결의 일반적 추상적 속성을 재범주화함으로써 개념 범주화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달려가다 커다란 바위에 부딪혔을 때 진로가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강아지에게는 과거에 뛰어가다 커다란 나무에 부딪혔을 때의 경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강아지는 바위, 나무의 형태, 무게감, 촉감 등을 비롯하여 여러 지각적 특징들과 자신의 행동, 그리고 고통, 비고통의 느낌을 연결하여 그대로 부딪히면 아픔, 피해가면 안 아픔이라는 관계로 그것들을 재범주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범주화되는 개념은 일반적인 용법처럼 언어적인 개념을
개념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어 이전의 개념으로서 언어는 개념의 추후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 범주화는 현재의 감각 입력을 대상으로도 가능하지만 과거의 감각 입력을 대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과거의 지각 범주화 정보는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고 개념 범주화는 다시 이 정보들을 불러일으켜서 재범주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혼합적인 연결에 대한 재범주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범주화는 외부적 자극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활동으로 현재의 정보, 과거의 정보 등으로 뻗어나가면서 다양한 개념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델만은 이러한 개념 범주화의 중추가 전두엽 피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엽 피질은 또한 기저핵, 변연계 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피질이 만들어내는 개념이 가치계와 연결되어 가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지각 범주화나 개념 범주화나 범주화 과정마다 가치계와의 연결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먹이와 포식자를 구분하는가, 또 무엇을 위하여 일반적 개념 등을 획득해야 하는가를 자문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다 적응과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는 그 길을 인도합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말처럼 느껴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느낀다는 것이 바로 항상성, 가치계를 뜻하는 것이다. 에델만은 의식을 설명하면서 1차적 의식과 고차적 의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적 의식은 현재적 의식으로서 세계에 대한 심상을 갖는 상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차적 의식은 일종의 메타적 의식으로 생각에 대한 생각, 의식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1차적 의식은 언어 이전의 의식, 그리고 고차적 의식은 언어 이후의 의식입니다. 에델만은 이러한 의식을 신경세포 집단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차적 의식의 경우 먼저 두 집단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범주를 담당하는 뉴런 집단과 가치를 담당하는 뉴런 집단 간의 연결입니다. 이 연결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가치범주 기억이 생성됩니다. 다시 말해 가치범주 기억은 지각범주, 개념범주들이 가치계를 통과함으로써 생성된 기억입니다. 여기에 현재 감각 입력, 즉 현재 상태의 지각적 범주화죠. 이것과 재입력이 이루어졌을 때, 즉 연결되었을 때 1차적 의식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가치범주 기억과 지각범주화 활동을 통해 현재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도들이 만나서 1차적 의식을 구성하게 됩니다. 에델만은 1차적 의식을 기억된 현재라고 일컫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길을 걷다가 낯선 개를 마주쳤을 때 과거 내가 키우는 개에 대한 경험, 감각, 느낌이 한데 기억으로 뭉쳐져 현재 그 개에 대한 지각과 합쳐져서 현재의 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완전히 개라는 동물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기억은 이미 개라는 동물로 채색이 되어 있으니 말이죠. 한편 지각범주와 활동이 가치범주 기억을 조금이라도 변경시키는 순간 그 의식의 내용은 과거로 떠밀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로 떠밀려간 활동들은 기억으로 쌓이게 되고 이후에 걸맞는 감각입력이 주어진다면 그에 발맞춰 다시 1차적 의식으로 소환되게 됩니다. 고차적 의식은 의식에 대한 의식, 즉 일종의 메타적 의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한 차원 위에서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고차적 의식은 또한 그 눈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소유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1차적 의식의 자기는 그저 생물학적 자기이며 고차적 의식의 자기는 서사적, 반성적, 사회적인 자기입니다. 생물학적 존재가 반성적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구축물이 구성되고 다시 의식이 한 단계 위로 도약하여 그 구축물들을 아래로 굽어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차적 의식은 자아, 과거, 미래에 대한 구축물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구축물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자기 지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언어적 기호를 통해 자아에 대한 구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로 흘러가는 기억들은 기호를 통해서 내러티브의 일부로서 저장이 되며 또한 그 내러티브가 발산하는 기대 혹은 예측들은 미래의 모형을 구성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고차원적 의식을 구성할 때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1익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지각 범주와 개념 범주와 1차적 의식을 통해서 개념의 기반이 만들어졌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된 언어적 능력이 더해져서 고차적 의식이 그 언어를 통해서 구축물들을 아래로 조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언어 이전의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의문론적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말과 개념의 연결이 의미론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과 연결하여 말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 구문론적으로 말의 체계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은 결국 말을 토대로
더 고차원적 사고를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 지각범주와 개념범주와 1차적 의식, 고차적 의식을 통해서 에델만이 의식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는 이제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겠지만 인류가 뇌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여 의식을 가진 인공물을 만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물은 신경계의 선택 시스템, 몸 내 환경의 상호작용, 시상 피질계와 변형계 뇌간의 상호작용, 언어적 능력 등을 모두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델만은 구조와 기능을 완전히 구현하는 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 인공물의 가장 토대를 이루는 것이 생리화학적 요소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베타주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조와 기능, 특히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면 재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델만은 추상적 마음을 주장하는 한 극단과 생명 물질의 토대를 주장하는 다른 극단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짧게 살펴본 에델만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